안녕하세요. 꿈파농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하고 이어서 저번에는 전체적인 농장 레이아웃하고 농장 땅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는 제가 지금 작업할 게 배양실 한 동하고 그 다음에 연동형 재배사 4동 짓는 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할 건데, 오늘은 배양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말씀드리니까요. 좀 알기 쉽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배양실을 만들 때 우선 배양실의 중요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적을 두고서 시설을 만들어야지 이게 막, 막 산꼭대기로 안 가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길로 막 가고 막 그러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막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배양실인지 집을 짓고 있는 건지 막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는 꼭 목적을 딱 두고서 그 목적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배양실을 만들 거니까요. 우선 컴퓨터를 보시고 맨 처음에 도화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재배사 같은 저번에 설계할 때는 전체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 형태로 했었는데, 요번에는 배양실 한 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로 형태로 도화지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디자인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은 너비가 폭이라고 그랬고 높이가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비를 한 40 정도, 높이를 한 60 정도 해서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 나중에 프린팅 할 때도 요 비율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비율이랑 오늘 날짜 2022년 3월 오늘 9일이라고 할게요. 거기다가 꿈파농장 배양실 거기다가 1대 요것도 100입니다. 1대 100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1cm일 때 1m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 우선 배양실의 중요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거를 생각을 하고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보면은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배양실의 가장 중요한 거 온도 유지입니다. 이게 온도가 적정하게 계속해서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2, 3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래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상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양실의 전체 규모에서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게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돈이잖아요. 거기에서 최대한 많이 넣어서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편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배양실이라는 것 자체가 배양을 다 끝나면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편리하지 않으면은 한번 넣을 때 엄청 힘들고 뺄 때도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배양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리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정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성이라는 거 좀 더 설명드리면, 이게 배양실을 갖겠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1년에 2번 작업하겠다 이겁니다. 겨울 배지, 여름 배지를 나는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해야지 배양실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나는 그냥 배양된 거 받아서 쓸래, 그럼 이 시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양실이 보통 6단에서 8단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데들이 많아요. 배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요게 한 8단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배양이 되다 보면은 조그만한 흔들림에도 휘청휘청 거리다가 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사실 넘어간 농장들이 되게 많고요. 저도 맨 처음에 초창기 때 한 줄이 한번 넘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배지들 막 다 뭉개지고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배양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균상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꼭
파이프 한두 개 더 빼먹으시면 안 되고, 하시는 안정성 있게 해야 되는 것들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중요점을 생각을 하면서 배양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농장이 8 곱하기, 그러니까 너비가 8, 그 다음에 길이가 30m짜리 배양장을 만들 거거든요. 우선 네모칸을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생겨요. 오른쪽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크기 및 위치에 들어가서 높이가 길이입니다. 30m, 거기다 너비가 8m짜리 배양장을 만들 거예요. 요게 지금 저희 배양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배양장 맨 앞에서 딱 바라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네모칸 클릭하고 3m 높이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측면이 3m인 높이.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고 크기 및 위치에 높이가 3m, 그리고 너비가 8m. 이게 전방에서 봤을 때의 저희 배양장의 높이예요. 위에다 이렇게 놔 볼게요. 그리고 지붕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어느 정도 편법을 좀 써가지고 하우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원형 하우스를 우선 놓고 요걸 옆으로 이렇게 줄이시면 하우스 모양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크기 요 옆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네모칸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맨 앞으로 가져오기 요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스킬들은 아주 쉬운 건데 제가 설계하는 데에서는 요게 꼭 다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하우스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근데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안으로라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해놔야겠죠. 측면은 3m, 너무 크죠? 3m. 그 다음에 밑에 바닥은 몇 미터요? 8m. 그리고 옆에 측면은 몇 미터요? 30m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요 가운데 들어가는 기둥 잡는 거까지만 오늘은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측면은 판넬, 지붕은 비닐 이렇게 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측면 판넬 같은 경우는 100T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지금 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들을 여기다 할 거거든요. 측면은 판넬, 그리고 지붕은 비닐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은, 그러니까 주축 기둥은 7 곱하기 75짜리 아연 각 파이프를 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3m에 하나씩 쓸 거예요. 3m. 우선은 뭐 더 튼튼하게 하시려면 100T짜리 2m로 작업하기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75짜리 한 3m 정도에 해서 위에 좀 보강하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판넬 같은 경우는 100T를 활용할 거예요. 100T. 그리고 지붕은 1중으로 할 겁니다. 1중으로 하는데 중간에 덴조라 그러죠. 이게 일본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지붕 밑에 있는 지붕을 한 겹을 더 칠 건데 이거를 지금 카시미론인가 그걸로 할지 아니면은 아예 판넬이나 스티로폼으로 할지 지금 그건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우선은 요거까지 오늘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기둥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같은 경우는 네모칸 클릭하시고 여기다 조그만한 네모칸 하나 클릭을 합니다. 요게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색깔이 똑같으니까 요거 색깔을 한번 바꿔줄게요. 색깔 바꾸는 거 기둥 보기 편하게. 얘도 색깔 저 약간 회색 계열로 만들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옅은 회색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기둥 조그맣게 나왔는데 그 컴퓨터 키보드에 컨트롤 키하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얘가 확대가 됩니다.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리면, 뒤로 굴리면 축소가 돼요. 아니면 요 밑에 있는 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확대하고 축소가 되거든요.
우선 작업하기 편하게 조금 확대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기둥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30m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근데 3m씩 띄울 거예요. 이러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높이를 3m로 할 거예요. 보통 각관이 6m짜리예요. 보통 이런 거 다 써드려야 되나? 보통 각관이 6m예요. 그래서 이렇게 3m짜리로 지으시면 짜투리가 없어요. 아니면 2m로 지으시거나. 근데 2.8로 짓는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기존에 나오는 사이즈의 각관을 다 잘라서 쓰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엄청나게 낭비고 나중에 되게 힘드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작업할 때는 자제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작업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m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게 30m, 3m 간격의 3m짜리 각관이니까 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각관이 30m를 하려면 11개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요거를 좀 쉽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를 여기하고 딱 맞게 드래그해서 놓고요. 맨 밑에 있는 거 하나를 맨 밑에 요 줄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를 놓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맨 위에 있는 거하고 나머지 기둥을 같이 드래그를 해서 같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드래그를 하는 거는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쭉 하면은 포함되는 걸 한 번에 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정렬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으로 맞출게요. 왼쪽으로 맞춤을 누르면 왼쪽으로 해서 다 일렬로 됐어요. 그 다음에 정렬해서 정렬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춤해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은 마법이 생깁니다. 짜라잔. 세로 간격이 3m 간격으로 한 번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른 거 클릭하면 안 돼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그룹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럼 얘가 하나의 기둥 그룹이 됐어요.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맨 사이드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한쪽 기둥이 완성이 됐어요. 요거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얘를 여기에 기둥을 사이드에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둥이 완성됐네요. 예,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센터에다가 기둥을 더 놔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센터 기둥은 센터에 기둥 하나 더 놔줄 거예요. 센터에 기둥. 요건 50짜리로 할 겁니다. 50T로. 각관 50T짜리로 할 거예요. 요것도 3m 되겠죠? 예, 이렇게 센터 기둥은 50짜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색깔을 바꾸면은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줄게요. 센터 기둥은 다른 색.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예, 이렇게 해서 센터에 기둥을 더 둘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에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하면 기둥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길다. 그죠? 기둥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문하고 그 다음에 판넬 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이게 말이 너무 많나? 하여튼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